김어준이 네. 그 국회 과방위에 나가서 네. 뭐 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북한 네. 군으로 뭐 위장을 해서 네. 사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뭐 미군도 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막 네, 저거는 나와서 막 증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김어준 씨가 예. 제가 그 애가 그 바보가 아니고 상당히 똑똑한 아이일 텐데 네. 똑똑한 아이의 머리가 지금 나쁜 쪽으로 개발이 되고 네. 거짓말로 제가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야, 김어준. 야, 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수부대 요원들이 어디 죽일 게 없어서 한동훈이 같은 쓰레기를 갖다 임마 사살을 하냐? 너 정도 돼야 임마 사살을 하지, 자식아. 그러니까 쟤네들 지금 뭐냐면 저게 뭔지 아세요? 어준이가 국회 나가서 방통위에 가서 떠들잖아요. 네. 국회 과방위 같은 데 네. 가서 네. 떠들면 그 최민희가 그 받아가고 또 증폭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럼 좌파 쓰레기 언론이 또 신문에다 걸죠. 네.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또 좌파 유튜버가 또 확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내란을 지속시키는데 불을 붙이고 휘발유 갖다 뿌리는 거예요, 저 짓이. 저도 사실은 좀 계속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데 게. 사람들은요. 예. 어준이가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저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데 예. 대한민국 군대는 뭘로 보냐? 지금 네. 특전사령관이나 뭐 이런 수방사령관 이런 아들이 좀 함량 미달이다. 군인스럽지 않다던 욕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부사관들, 그다음에 초임,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우리 저 영관급 장교들까지 우리 특전사에서 검은 배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마 저 특전사도 변질됐을 거야. 문재인 때. 그렇고 그런 애들이 비벼서 별 하나 달고 여단장 하고 별 2개 달고 사단장 나가고 별 3개 달고 특전사령관 오고 이랬을 거라고. 과거 저 특전사령부는요. 창설자가 누군지 아시나? 간사님? 전두환 장군입니다. 네. 전두환 장군께서 위관 장교 때 미국에 가서 저 특수전 레인저 교육을 받고 또 공수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식으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전사는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장군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부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김포에 있는 그 일공수여단 독수리 마크 달고 있는 그 일공수여단이 우리 특전사의 어떤 하나의 모태입니다. 거기가. 근데 왜 특전사령관은 왜 이렇게 말을 이번에 계속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좌익들한테 충성맹세라고 장군 진급한 놈들이라서 그렇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놈들이 없죠. 특히나 군인다운 군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홍장훈 차장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 배신 때리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그날 밤부터 한 3, 4일 동안 육사 출신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야. 무슨 분풀이? 야, 최공작관! 육사 나온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고 사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홍장훈이 저 새끼처럼 국정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쓰레기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막 육사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쪽팔려서 앞으로 육사 반지 못 끼고 다니겠다고. 나도 오늘 반지 빼고 왔어. 나도 쪽팔려서. 내가 얼마나 명예를 지키게 생각한 국정원 반지. 퇴역 반지인데 내가 오늘 그 쪽팔려서 반지 못 끼고 왔다니까. 진짜 맨날 끼고 다니시고. 장훈이 때문에 네. 어디 가서 이제 국정원 공작관 했다 소리도 못 하겠어. 우리가 이제 지금 심하게 내용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몸살이에요.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그렇죠. 위한. 그러니까 이번 기를 통해서 내일 아마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려고 아마 지랄 발광들을 할 거야 저것들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63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등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에서 칼을 쑤신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 김무성이, 권성동이 저런 새끼가 또 나와서 또 원내대표가 되고 참. 지금은 뭐 친윤이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개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이
박근혜한테 그런 짓 해놓고 예. 나경원이도 그때 칼 쑤신 것 중에 한 놈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네.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나경원이가? 그랬던 사람들이. 그 그 권선동, 걔한테는? 예. 권성동이가? 예. 지금은 뭐 탄핵한다 뭐 그런 얘기는 응. 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오히려 그때 아니, 그러니까 한창 그랬던 사람들은. 권성동이가 만약에 탄핵하는데 찬성한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정치 못하지 않을까. 태백산맥에 살고 있는 우리 요원들이 내려와서 네. 권성동이 없어버릴 수도 있어. 아, 어. 철키 씨님이 솔직히 난 권성도 못 믿는다. 네. 아, 정치인들 참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하야하느냐? 대통령이 저 네. 쓰레기들에서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이첩되느냐? 네네. 전자보다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더 현 상황에서 기니까. 대통령은 절대로 자진해서 하야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오세훈이가 꼴값 떨고 그때 뭐 그 급식 그 관련해서 무상급식요? 무상급식 때문에 꼴값 떨고 지가 저 뭐 직을 건다 이래고 그렇죠. 내려왔다가 예, 예. 그다음부터 박원순이가 되는 바람에 개판됐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세훈이처럼 꼴값 떨면 안 네. 돼요. 앞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 내일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가결이 되잖아요. 네.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낫다. 오히려 이 시간표상 보면은 이재명이 네. 이 저 선거법 위반이 2월 달에 가지고 2심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되고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금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5월 달 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마쳐야 돼요. 네. 그 이재명이 빠져 떨어지고 민주당 애들은 선거 때 받았던 정부가 줬던 434억 그거 다 토해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쪽박 차는 거야. 그다음에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 법무장관 하면서 그 여론조사하고 했던 게 이미 수사에 올라가 있다고. 응? 거기다 지금 게시판 사건으로 온 가족이다. 패밀리가 나와가지고 그 국힘당 게시판을 갖다가 그냥 똥을 발라놨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결부가 돼서 한동훈이도 떨어져 나간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더 생각해야 돼. 네. 뭐냐? 검사들은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좋아. 그래야지 지들이 빛이 나거든. 응?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출세를 보면서 지금 검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기회를 잡아서 도륙을 할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번에 이런 생각하겠지.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임 대통령 둘을 구속을 시켰어. 윤석열까지 구속시키면 내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후대 역사가들은 내가 가장 훌륭했던 검사라고 인정을 해줄 거야.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게 된 나를 후대 역사가들은 가장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라고 평가해 줄 것이야. 이렇게 혼자 꿈을 꾸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안 돼 근데. 좀 오글거리네요. 오글거리지.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네. 어찌 보면 한 배를 탔어. 박근혜 대통령 연맥이고 칼을 꽂은 장본인들이야. 그 부분에서는 한 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때려치고 나와서 네. 문재인과 맞서는 그런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소위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속았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우리 우파다. 네. 그런데 그가 좌파라는 걸 몰랐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에비던스, 증거 원. 그러더니 광주 5.18 묘역에 3년 개근했다 그러더라. 매번 갔다. 국가의 프레지던트로서 예. 광주 묘역에 3년 개근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김대중의 후손이다. 김대중의 키즈다라고 대회에 천명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김대중 대통령은 좀 정체가
뭔가 모호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뭐 미국에도 음, 줄대고, 음. 뭐 일본에도 줄대고, 음. 뭐 북한에도 줄대고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뭐 혹자는 김대중은 친미다 뭐 이러는 음. 뭐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기준에서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네. 김대중 퀴즈라고 네. 하면은 약 뭐 아니, 좀 그러니까 예. 김대중의 퀴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음. 김대중이 하려던 거였거든 그게. 네. 응? 그런 걸 그다음에 계승한 것 같다. 김대중한테 그 얘기를 불어넣었던 사람은 김용익인가 하는 이름을 갖고 예. 있는 몸이 좀 불편하신 서울대 의대 출신의 그 의대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보건학인가 이런 걸 전공하면서 네. 의료 행정이라든지 의료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영국 유학할 때 그쪽으로 도망 나왔던 김대중까지 찾아가서 김대중한테 그걸 설명하면서 네. 나중에 김대중 시절에 발탁이 되고 네. 최근에도 건강보험 이사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의료 공산주의, 의료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김대중의 머리를 세뇌 시킨 거지. 그리고 김대중은 그 바에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의료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네. 당시에서는 의사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당시 30년 전에 김대중이가 하려고 했다 실패했던 의료 계획을 내가 그분을 흠모하는 김대중의 신봉자로서 네. 그분과 사상의 교회를 같이 하는 내가 네. 이분의 의료 계획을 못다한 것을 내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마 그런 짐용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물리죠.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내년도 3월이면 다 바닥이 나고 실질적인 병원이 가동이 안 되고 의사 간호사들이 월급도 못 받는 그런 정말로 굉장히 병적인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네. 네.